챔맨 아이스크림은 48년 동안 캐나다 전역의 아이스크림 제품을 유통해온 온타리오주 마크데일에 있는 가족 기업입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 아이스크림 회사는 이제 일부 백신 반대 단체와 활동가들의 캠페인의 중심에 있습니다. 챔맨 회사의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코로나에 대한 완전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은 일주일에 2번의 빠른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테스트 비용을 지불합니다. 직원 중 일부는 우리는 작은 시골 지역에 살고 있으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백신에 대한 강경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850명의 직원 중 약 750명이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고 받지 않은 나머지 100명 중 일부는 단일 투여를 받았고 나머지는 곧 접종받을 예정이라고 회사는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접종자 숫자가 아마도 한 달 안에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애슐리 챔맨 부사장은 말했습니다. 그는 5명의 직원이 자신의 백신 상태를 밝히거나 신속한 검사를 받기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무급 휴가를 받고 있지만 3명은 곧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반대 운동가들의 분노를 일으킨 것은 백신 정책만이 아니었습니다. 챔맨 회사는 이달 말까지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모든 직원에게 시간당 $1 인상을 제한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사를 비판하는 일부 비평가들은 이것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반하는 움직임이라고 말합니다. 챔맨 아이스크림 회사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백신 정책이나 인상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회사의 백신 정책에 여러 백신 반대 페이스북 그룹과 언론 매체에 유출되어 챔맨의 제품을 보이콧하겠다는 광범위한 질책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폭정이라고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보이콧하고 불만을 부사장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캐나다 보건부가 승인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챔맨 부사장은 보이콧이 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는 캐나다 사람들의 혐오 메일을 보내고 우리 판매에 영향을 줄 만큼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보이콧이 실제로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리나 브레이디는 미국 국경과 근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으며 낙스설인 미국 및 캐나다 국경을 통과 시 사용하는 패스로 사전 승인을 제공해 불필요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홍수로 인해 일요일 빌 블레어 비상대비 연방장관은 국경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식제품과 휘발유 등을 살 수 있으며 돌아올 시 코로나 PCR 테스트 및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공표한 바 있는데요. 브레이디는 이를 듣고 미국에 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월요일 아침 국경을 건너 기름과 우유 2병, 치즈 1덩이를 사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머무른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공지와는 다르게 그녀는 캐나다 국경관리청이 국경에서 PCR 검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국경관리관에게 빌딩 안으로 인도되었으며 오해가 있다고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검역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5,750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코로나19 테스트 킷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국경관리관은 그녀에게 자가격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아침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일어났는데 그녀는 그날 아침 같은 이유로 벌금이 부과된 9번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월요일 마이크 파너스 BC주 차관은 미국으로 기름이나 식자재를 사러 가는 주민들은 PCR 음성 결과지가 필요 없다고 재차 확답하며 몇몇의 주민들이 실수로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국경관리청과 접촉해 이를 논의할 것이라 더했는데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설명한 바 없습니다. 한편 브레이디는 벌금을 항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데비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탭이 가능한 결제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됩니다. 컴패스 카드를 구입하거나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트란스웩는 사용자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외에 데비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 리더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 작업이 완료되면 트란스웩는 접촉하지 않고 결제하는 비접촉 방식을 완전히 통합한 캐나다 최초의 대중교통 기관이 됩니다. 데비카드 결제는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트란스웩는 5,000여 개 이상의 카드 리더기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데비카드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플페이, 구글페이 및 삼성페이 월렛에 이어 비접촉식 결제 옵션의 마지막 주자가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자신에게 맞는 편리한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카드나 데비카드, 모바일 결제 등은 이용객들에게 편의성은 제공하지만 컴패스카드에서 제공하는 할인 요금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백신 접종이 의무화가 될까요? 이제 교육위원회가 아닌 교사들이 먼저 백신 의무화를 요청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밴쿠버 초등학교 교사협회 VESTA가 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 시행을 제고할 것을 교육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교사협회는 이미 지난 10월 12일 한 차례 이메일을 통해 백신 의무화 지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VESTA는 성명을 통해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기로 한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우리는 이사회에서 이번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교직원들에 대해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위원회는 우리는 학교가 안전하게 배움과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밴쿠버 연안복권 지역의 약 90%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백신을 접종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예약을 해놓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한다고만 전했습니다. 조인 서덜랜드 VESTA 회장은 관련된 모든 논의를 공개 이사회나 위원회 회의 등 최소한의 토론이 가능한 곳이 아닌 카메라 앞에서 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우리는 지역구와 논의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재심의의 일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가 2022년 3월 28일까지 긴급명령을 연장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새로운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정부가 3월까지 필요에 따라 비상명령을 지속해서 이행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장이 없었다면 모든 공중보건 명령은 12월 1일에 만료되었을 텐데요. 이번 연장은 정부의 재개장 계획과 이어집니다. 현재 온타리오 재개장법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3월 28일까지 모든 코로나19 제한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재개방은 1단계에서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인원 제한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해제되었지만 고위험 환경의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12월 중 이 같은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개장 단계는 1월에 진행될 예정이기에 일부 환경에서는 백신 인증 요구 사항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통상 현재 시즌은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매년 침체되는 시기인데요. 하지만 더 이상 부동산 분석가들이 락다운 이전 주택 수요를 지배하던 계절 시장의 규칙으로 앞날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매매는 전형적으로 9월에 정점을 찍고 홀리데이 시즌이 다가오면서 침체되며 전반적인 판매는 실제로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주택 형태나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겨울 트렌드와는 다른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라타 부동산 중개업자 사이러스 가즈비니는 원베드 혹은 원플러스덴을 찾고 있다면 그 수요는 확실히 높다며 소형 유닛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스팅에 올라와 있는 소규모 유닛의 감소로 해당 시장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스트라타의 발표에 의하면 11월 현재까지 758개의 투베드룸이 리스트업된 반면 444개의 원베드룸과 506개의 원플러스덴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한편 토론토 다운타운 중심 지역에서 있어서는 보통 수요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12월부터 1월까지도 높은 경쟁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치열한 것으로 예상되는 곳 중 하나는 GTA 외곽의 콘도 타운하우스입니다. 이는 지난해 첫 락다운이 시작된 이후 외곽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지며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스트라타, TRRB 및 기타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25년 동안 최저치였던 지속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콘도 가격이 20%나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